대망. 오늘은 저희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농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인데 청년 창업농 또는 청년 후계농이라고 불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제도들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만 쳐도 네이버에 어느 정도 검색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처음 시작하는 농업인이나 청년들이 일을 이제 하고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 혜택이 좋아서 저희도 신청을 했고 서류부터 면접까지 다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한 이런 얘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서로.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길래 청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죠? 농업하는 인력이 많이 요즘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거든요. 지원금이 3년 동안 3,200만 원 정도 돼요. 생활비 명분의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정착하라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하나씩 짚으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면접도 있고 서류 준비도 필요하다는데 준비 과정이 좀 길었겠네요. 이게 1년마다 공고가 나거든요. 영업하기 전에 이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과 병행하면서 조금 여유있게 약 1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네. 기본 조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이쁜 지침서. 저희도 이걸 기반으로 뭘 준비해야 되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신청 조건이 있어요. 일단 나이가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그리고 경력이 있어요. 영농 경력. 영농 경력이 독립 경영 3년 이하고 독립 경영 예정자 포함이에요. 근데 그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경력이 없잖아요. 이제 그게 독립 경영 예정자 포함이라는 이 말 뜻인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 기간이 3년 이하면 조건이 된다는 이 얘기죠. 이건 진짜 아주 기초적인 자격 조건이고 서류 부분에서 특히 건강보험료에서 좀 세밀하게 봐요. 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그런 자격 조건이 미달될 확률이 높아요. 건강보험료 그 납부하는 금액이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농업 외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회사를 다니면 안 되고. 그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제도를 이용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농업에 관한 일만 할 수 있어요. 아, 농업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딸기를 생산하면 딸기에 대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연계 사업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원하기 전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뭐 다른 조건으로 막 지원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더 있어요? 이것도 진짜 세세하게 보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하시면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제도 하나에 몇 명 정도 인원을 뽑나요? 2022년 기준은 1,600명 정도 뽑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 정도로 뽑지만 경쟁률이 조금 있어요, 많이. 근데 거기서 지역별로 세분화가 되긴 하죠. 이제 3년에 3천만 원을 준다. 그거 말고 다른 장점이 뭐가 있나요? 제도에 선발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차이는 월 100만 원, 그리고 2년 차이는 월 90만 원, 이제 3년 차이는 월 80만 원씩 총 이제 3,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생활비 명분을 주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업 자금도 신용도가 있고 담보력에 따라서 대출 정도는 해주거든요. 사회초년생이나 이렇게 대출이 쉽진 않은데 조금 더 금리가 싸고 대출이 된다고 하면 기간이 길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재배 기술이라든지 또 시설 같은 것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크게 장점으로 보면 그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금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농기계? 아니면 대여 뭐 이런 거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물론 현금으로 받진 않아요. 바우처 카드라고 해서 체크카드 형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돈으로 농기계를 소유 같은 건 못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생필품, 뭐 지마켓 이런 데 다 되거든요. 그런 데서 그냥 생필품, 가전제품이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당연히 쓸 수 있고. 의식주는 다 되는 거네요. 네, 의식주 관련해서 다 돼요, 거의.
유흥이나 이런 건 안 돼요. 유흥 사치품, 도박, 현금 인출, 계좌이체 뭐 이런 건 안 되고 그 외에는 다 됩니다. 불안정한 그 영농 활동에서는 너무 좋은 혜택이죠. 그 지원금을 받기 시작하면 조건 없이 그냥 월에 100만원, 90만, 80만원씩은 계속 들어오는 건가요? 받는 와중에도 의무 교육도 있고 영농에 진짜 실제로 종사하는지 장부도 써야 되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해줘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랏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영농이라는 자체가 이제 농업을 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땅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땅을 구하기 전에 내가 뭘 재배를 할지 작물을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시설에서 작물을 할 거면 시설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만약에 2022년 4월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해에 모두 끝마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땅을 구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그 작물이 심겨져 있기까지 그 해에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격 박탈입니다. 그게 크나큰 단점이에요. 아, 박탈까지 당하나요? 네, 자격 박탈을 당하면 이제 지원금도 못 받을 뿐더러 만약 대출을 이용했다, 대출에 대한 그런 뭐 환급 조치도 이루어지겠죠. 그게 제일 크나큰 단점이지 않을까. 왜냐면 영농에 종사하신 분들이라면 기초적인 마련은 좀 쉬울 텐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땅을 어디서 구하며 이 땅이 내가 사는 게 맞는 것이며 찾다는 생각 엄청 들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 1년 전부터 좀 여유를 가지고 미리 땅도 보고 내가 뭘 할지 생각도 하고 그런 사전 준비를 조금씩 하고 운도 좀 맞은 것 같고. 왜냐면 땅 같은 것도 요즘 어른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팔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땅이 재산이니까 두고 가져갈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땅 거래를 하려고 하면 7만원에 거래를 하려고 하면 다음날 뭐 10만원 돼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변수가 많이 생겨서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류로 넘어가서 이제 서면평가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눠지던데, 그럼 애망씨 같은 경우에는 다 그걸 계획을 하고 그걸 작성해서 이제 뛰어든 건가요? 그렇죠. 딱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회사를 들어가려면 자기소개서, 자기 스펙과 이력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서면평가에서 애망씨가 생각하는 것 중에 어느 그 작성할 때 중점을 둬야 되는 건가요? 이 서면평가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평가 항목이 있어요.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10점, 8점, 6점, 3.1점 평가 항목을 두고 이렇게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중장기 영농 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구체적이고 목표가 확실시 되게 영농 동기와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써서 작성을 할 때는. 저로 말하면 이제 저는 뭐 간단하게 자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영농 동기, 경영 계획, 앞으로의 포부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영농 동기에 대해서 뭐라 썼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이제 제가 또 몽골 배낭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그 드넓은 대지에 거기 유목민도 만나고 뭐 돌아다니는 말도 있고 탁 트인 자연과 뭔가 가축도 키우고 싶고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근데 원래 또 제가 또 자연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구 둘이서 밭 임대를 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밭 임대를 했어요. 제가 그때 몇 평이었죠? 1200평인가 그랬지 않나요? 와, 뭣도 모르는데 이제 1200평 정도의 밭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걸 이제 고구마를 한번 해보겠다고 정리 안 된 밭을 다 농기계 빌려가면서 다 갈고 심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영농 동기에 녹아 내리게끔 써냈죠. 경영 계획을 또 1년부터 5년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딸기를 키운다. 딸기 1년 차에는 어떤 작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며 어떻게 소득이 날 것이며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렇게 세세하게 사업 계획서처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농업이라는 자체도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업적으로 또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 적는 사람들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평가에 대해서는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자세한 질문 내용은 뭐 언급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3대1이었나요? 저희는 3대3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3대3으로 이렇게 면접을 봤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 면접 분위기는
너무 딱딱하진 않았는데 좀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나오긴 했어요. 순간순간 순발력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의 농업 기후가 뭐 IRD 기후로 갈 것 같고 비용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많이 받았나요? 기본 질문이 한 4개인가 5개인가 있을 건데 거기서 추가로 한 7개 정도 받은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면접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별도 경영 파일이라고 앞으로 농업의 경영을 어떻게 할 거고 운영 자금을 어떻게 할 거고 세부적인 계획을 담아놓는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면 가산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PPT로 이것도 창업이다 보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처럼 뭘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리고 경영을 어떻게 연마다 해마다 기획을 할 것이고 농산물을 팔게 되면 뭐 어떻게 팔 건지부터 6차 산업을 또 이끌 거면 어떤 방향으로 이끌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PPT도 만들어서 따로 메일을 첨부해가지고 가산점을 받은 걸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강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아예 영농 기반이 없고 저희처럼 너무 모르고 초보고 처음 진입한다고 치면은 물론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간단한 경험을 쓸 수 있는 서류에 쓸 수 있게끔 어디 뭐 견학을 간다든지 농장 방문을 해서 그런 역량을 쌓았다든지 뭐 그런 거를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1년 정도를 시간을 잡고 망고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농장을 많이 방문도 했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많이 했었죠. 하물며 내 스승이 되어달라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솔직히 서류 준비랑 그런 거는 지침서대로 준비하시면 되고 거기서 팁이라고 뽑은 거는 저희가 뭐 말했던 이런 PPT를 만드는 거 하나랑 그 품목을 하고 계신 선도농가를 찾아가서 견학을 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땅 같은 것도 서류 붓고 뭐 준비하지 늦지 않았어 이렇게가 아니라 땅을 찾아다니는 것도 미리 중요합니다. 이게 경쟁률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높지만 쉽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여유있게 준비하시면 다들 합격할 것 같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더 말할 게 있나요? 농업하지 마세요. 그 농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농업도 사업이고 옛날 농사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힘이 드네요. 근데 그거를 천천히 이겨나가는 거죠.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